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8월 22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1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을 먹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영을 하고 이제 거의 잠깐 쉬었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단명 사이코패스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옆집에는 사이코패스가 산다.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서종한 지음.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것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대인관계에서 대담한 보통 이상의 지능지수, 향후 폭력 가능성, 연쇄살인과 같은 악마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대담한 행동과 높은 지적 수준을 아우르면서 일부는 병리적이지 않거나 기대보다 훨씬 더 적응적 특징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서종한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스테판 디 하트 교수의 지도 아래 임상법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레니 버만 박사로부터 심리부검 자격을 취득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 부속 정신건강 법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사이코패시 위험성 평가 프로파일링을 연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상담, 심리평가, 심리학 강의를 담당했고 경찰청 프로파일러로 범죄 현장에서 프로파일링과 법심리부검 업무를 맡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심리부검 프로젝트, 법무부 심리부검 교정 프로토콜 제작 등을 주도했고 중앙심리부검센터 설립에 참여하였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페너베이크 연구실에서 범죄자의 언어와 자살 유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었다. 현재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사이코패시, 성격장애, 법 위험성 평가, 자살, 심리부검, 프로파일링 등 법심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판 폭력 위험성 평가, 한국판 성폭력 위험성 평가 프로토콜,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심리부검, 사람은 왜 자살하는가 등이 있다. 예. 차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프롤로그 사이코패스 피할 수 없는 사람들 들어가며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것들 챕터 1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내는 그들 1-1 사이코패스 유형 성공적인 사이코패스 성공적 사이코패스 범죄형 사이코패스 기능적 사이코패스 성공적 사이코패스 뇌와 범죄형 사이코패스 뇌의 차이 1-2 여성 사이코패스의 존재 여성 사이코패스의 진단 에이미를 통해 본 여성 사이코패스 한국 사회의 여성 사이코패스 김선자 엄지연 고유정 1-3 어린 사이코패스에 대하여 정서성 결핍 냉담함 무정함 어린 사이코패스의 냉담함 무정함 품행장애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는 사이코패시 성격 장애
청소년 사이코패스 케빈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 챕터 2 심연의 악 과학적 실체를 찾아서 2-1 사이코패스와 파괴적 본능 완벽한 듯 완벽하지 않은 결함 있는 포식자 도구적 포식자 잔인한 포식자는 피식자 지배가 목적이다. 2-2 핏기 어린 잔인함에 대하여 극단적 잔혹함 성적 살인 사이코패스와 사디즘 자신을 향한 폭력성 사이코패스도 자살할까? 2-3 심연 속의 어둠 그리고 절대악 연쇄살인범은 모두 사이코패스이다. 스톤과 노리스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연구 우리가 흔히 아는 연쇄살인범들 타인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4가지 특징 2-4 사이코패스 범죄 프로파일링의 세계 사이코패스 범행 수법 일반 범죄자와 사이코패스의 구별 챕터 3 사이코패스와 성범죄의 교차점 3-1 사이코패스의 성범죄 극단적 성적 사디즘 이영학 조두순 3-2 사이코패스와 뇌의 변화 냉기와 차가움 사이 중동성과 반사회적 생활 양식 사이코패스 발현과 뇌 사이코패스와 후회감 3-3 사이코패스와 흥미로운 이슈 수감 중인 범죄자 중 사이코패스 일반인 중 사이코패스는 범죄를 또 저지른다. 반사회성과 사이코패시 성격 장애의 차이와 유사점 3-4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사이코패스 성장 환경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 사이코패스가 사용하는 언어 챕터 4 사이코패스 악의 연대기 4-1 사이코패스의 역사와 기원 19세기의 사이코패스 개념의 시작 로버트 헤어 교수의 PCL 시리즈와 비판 최초의 사이코패스 유형과 낮은 공포가설 4-2 로버트 헤어 PCL-R의 결정과 대안적 도구들 PCL-R 문제점과 대안 3원 사이코패시 검사 비열함 대담함 탈억제성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애착 행동 지배성 정서성 자기 인지 4-3 사이코패스와 어둠의 성격 비슷한 듯 다른 듯 소시오패스 비사회성 반사회성 성격장애 어두운 해학적 성격을 가진 자를 조심하라. 챕터 5 우리 옆집 사이코패스를 넘어서 5-1 어디든 사이코패스가 있다. 사이코패스를 대처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직장 내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5-2 범죄형 사이코패스 대하기 면담의 핵심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에게 도전하라. 범죄형 사이코패스 면담하기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거짓말 5-3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높은 수준의 청소년 사이코패스 치료 사이코패시 치료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지침 사이코패스를 대상으로 하는 동기 강화 치료 사이코패스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기법 스키마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 에필로그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 학자분께서 지으셔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책을 검색하다가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코패스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이코패스 한 3권 정도 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아주 강력한 후보입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책을 읽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학자가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감정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접근하기
가까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이코패스 연구이기도 하고 지금 읽고 있는 진단명 사이코패스는 좀 됐어요. 좀 시간 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최신 연구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사이코패스와 관계 맺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사이코패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악인 그 자체예요. 보니까 동정심도 없고 공감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남들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과 맞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힘든 솔루션이죠. 일단 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서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게 있으면 곧바로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사이코패스가 위협을 가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십시오. 똑같이.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진상이 되겠죠. 진상처럼 굴어야 되겠죠. 이런 사이코패스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대항을 하겠다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 싶으면 꽁무니를 내빼게 돼 있어요. 내뺍니다. 대부분 아주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2~3%라고 하니까요.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수영장 갔다 왔는데 거기 한 100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두세 명은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수영을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뭐 이렇게 잘 하진 못하고 혼자 그냥 물장구 치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적은 이제 낮고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 수영 풀장에서 혼자 뭐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노는데 오늘 그 관리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안전관리요원들이 2명씩 항상 있는데 그중 남자 한 명이 한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 관리원이. 나 혼자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벽에 이제 풀장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 모서리에 이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서 쉬거나 이제 물장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와서 머리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참 머리를 부딪혀서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난간이 뭐에다가 머리를 쿵쿵 찌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는 건데 머리를 그렇게 대고 있으면 뇌출혈이 올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양반이 저에게 와서 잔소리한 이유는 제가 너무
여유 있게 편하게 보였던 게 안 입고였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괜히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 같으면 막 제가 좀 숙기도 없고 뭐 좀 마냥 뭐 사람한테 겁먹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네네 그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랄을 했습니다. 아주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쩔 줄 모르고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근데 인상은 아주 비굴하게 짝이 없었어요. 사이코패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홍구정을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어도 큰 소리로 제가 막 뭐라 했더니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이 꼭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이코패스에게 어떤 든 상황이 자이든 타이든 관계되는 상황이 와서 우리가 곤란지경에 처하면 세게 나가야 됩니다. 세게. 비상 상황이다.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런 사이코패스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지랄을 하십시오. 그냥 그래도 됩니다. 창피하고 뭐고 그런 거에 중요합니까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존재들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이코패스를 물리치기 위해선 정말 강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강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혼자서 제가 뭐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저는 그냥 물장구 치며 노는 스타일인데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이.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는 불쾌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세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세게 반응을 해야 다시는 나를 또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살다가 사이코패스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면 그래서 그의 아주 용기를 내서 진짜 있는 힘껏 대항한다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위태로워집니다. 네. 사이코패스란 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냥 악.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6장 범죄의 공식. 범죄도 직업이라면 사이코패스에게는 천직인 셈이다. 1931년 프리츠 랑의 고전 영화 M에서 피터 로러는 아동 추행 및 살인범 역을 맡아 열연했다. 살인자는 살인 충동에 휩싸일 때마다 거리에서 희생자를 낚아챈다. 경찰의 추적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범죄 조직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자 지하세계의 범죄자들이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다. 먹잇감 추적에 성공한 더럽고 기분 나쁜 범법자 무리는 그를 버려진 양조장으로 끌고 가 지하세계의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이 영화는 도둑들의 의리라는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정말
도둑들 사이에도 의리가 존재할까? 일반 교도소 수감자들을 조사하면 몇 가지 도덕률을 찾아볼 수 있다. 주류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강제되는 규칙과 금기다. 일반 사회의 규칙이나 가치를 가볍게 무시하는 범죄자들도 이웃이나 확장된 개념의 가족, 갱단과 같은 집단의 규칙은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범죄의 자행은 사회와 가정의 결핍을 시사할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양심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대부분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 일부 범죄자는 범행을 배운다. 범죄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다. 아버지가 전문 터리범이고 어머니가 매친부였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나가곤 했다. 하위문화 범죄의 다른 예로는 일부 유럽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시나 마피아를 들 수 있다. 일부 범죄는 폭력의 고리가 낳은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기에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동일한 짓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성적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 유아를 추행하거나 유년기에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다. 강렬한 필요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양심과 싸우다가 자포자기하여 강도로 돌변하는 마약 중독자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지독하게 가난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위안을 얻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구하기 위해 결국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시기다. 격정 범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연구 대상자 중 40세의 한 남자는 범죄는 물론 사소한 위반 기록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나 아내의 지갑에서 콘돔을 발견한 뒤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돌아버렸다. 그는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여 2년형을 언도받았다. 하지만 분명 그 전에 가석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류는 대부분 가난, 가정폭력, 아동학대, 잘못된 양육, 경제적 스트레스,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같은 수많은 부정적인 사회적 요인이 범죄 행위를 부추기거나 원인이 된 경우다. 사실 이런 요인들만 없어져도 범죄자 중 상당수가 범죄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돈이 되니까, 힘들여 일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또는 그저 재미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분명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는 단지 불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다. 한 여성 사이코패스에게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알고 싶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했어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범죄자와 달리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다른 어떤 그룹의 법이나 원칙도 따르지 않는다. 당국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갱단과 테러리스트 조직을 와해시키려 시도하기도 한다. 즉 사이코패스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명해지라고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대봐. 그러면 너는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갱단의 범죄 단체나 갱단에 사이코패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면 술술 불겠죠. 사이코패스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박스의 글입니다. 테렌스 멜빅의 황무지는 찰스 스타크웨더와 그의 여자친구 카릴 앤 퍼캐스트의 무시무시한 실화를 토대로 만든 논픽션 영화다. 말주변 좋고 불가사의한 매력을 풍기는 주인공 키트 캐루터스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여자친구 홀리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 너무나 집요해서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냉혹한 사이코패스를 다룬 전형적인 할리우드 로맨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볼 만한 영화다. 영화에서 홀리가 키트의 범죄에 무심코 가담하는 장면을 보면 이와 비슷한 실제 사례들이 줄줄이 떠오른다. 키트가 영화 제작자가 창조한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라면 홀리는 배우 시시 스페이식의 훌륭하게 표현을 해낸 진정한 사이코패스다. 홀리의 양면적 성격은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측면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정서적으로 매우 피폐하고 감정적 격동이 있을 때만 분명하게 느끼며 때론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키트가 홀리 면전에서 교제를 반대하는 그녀의 아버지를 쏘아 죽이자 25세의 소녀는 키트의 뺨을 때리고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가 아프다고 투덜댔다. 또한 키트가 아버지의 시체를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후에도 계속 키트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인 행각을 계속했다. 다른 장면도 있다. 이미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키트가 나른한 표정으로 공포에 질린 남녀를 총으로 위협해서 공터로 끌고 간다. 홀리는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에 떠는 여자와 함께 걷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단조롭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여자는 절망적으로 외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홀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 키트는 지금 화가 나서 폭발할 것만 같대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었나요? 키트는 공터 한가운데 있는 지하 저장실에 둘을 감금하고 돌아서서 나오다가 갑자기 저장실 문에 대고 총을 드르륵 갈겨버린다. 저놈들이 총에 맞았을까? 파리채를 휘둘러 벌레를 때려잡기라도 한 듯한 목소리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가장 미묘한 사이코패시의 증거는 다름 아닌 홀리의 나레이션일 것이다. 홀리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단조로우며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소녀들을 흉내내듯 이야기를 꾸며낸다. 홀리는 자신과 키트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홀리가 그런 감정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스페이식이 창조해낸 이 인물이야말로 가사는 알지만 음악을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다. 이들을 직접 대면하면 살갓해서 벌레가 스멸거리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와 대면한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범죄의 이유. 내면적 통제가 부족하고 윤리와 도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세상에 대해 그토록 냉담하고 무자비하며 자기중심적인 사이코패스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기할 정도로 사회와의 충돌을 피해간다. 물론 사회 안에서 파열음을 내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들의 범죄 행각은 좀도둑질이나 횡령에서 강간, 강탈, 무장강도에 이르기까지 고의적 파괴나 질서교란 행위, 유괴, 살인은 물론 반역, 스파이, 테러와 같은 반국가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든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며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도 아니지만 사이코패스는 그 숫자에 비해 범죄율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교도소에서 단연 주류를 차지한다. 그렇군요. 수감자 중 약 20%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중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는다.
이러니 교도관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일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의 진정한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살인기계 백상아리처럼 자연스럽게 범죄의 길로 접어든다. 양심이라는 이름의 내면의 통제가 부족한 이들은 언제든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범죄 건수를 추가한다. 제프리 같은 젊은 사이코패스는 해변에서 매혹적인 미소로 방심한 젊은 여성을 유혹하고 지체 없이 자신을 철저하게 믿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따뜻한 배려, 만족스러운 섹스, 적극적인 옹호, 식사, 돈을 비롯해서 끌어다 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원한다. 존 웨인 게이시는 취향에 맞는 소년이 그가 내건 일자리를 수락하는 즉시 소년을 위협해서 위험한 섹스 놀이에 끌어들였다. 잔인한 놀이는 소년들의 목숨을 빼앗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시체는 자기 집 지하실에 묻어버렸다. 유타주의 살인범 게리 길모어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후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운 채 거칠게 차를 몰았고 분노를 발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자 주유소로 들어가 처음 눈에 띈 사람에게 다짜고짜 총을 쏘았다. 함께 있던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다시 한 명이 사망했다. 그는 그들이 부적절한 때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쏘았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앞길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FB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를 살해한 사람 중 44%가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미 연방수사국 경찰 대상 범죄 기록 근무 중 살해된 사람들 1992년 9월. 이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를 같은 인간으로 보면 큰 오류입니다. 예.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전체 2에서 3%면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다,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되고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야 나뿐 아니고 주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뇌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MRI 찍으면 뇌가 달라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사이코패스를 고치는 치료하는 법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거를 아주 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 어떤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지 여전히 악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악 자체인 겁니다. 사이코패스에게 동정심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사이코패스가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제가 살아오면서 있는데 제가 어쩌지 못했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걸 너무 늦게 한 거죠. 좀 빨리 알고 스스로 자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제 인생에서 그런 피해가 훨씬 적었을 텐데 이미 뭐 피해는 피해대로 다 봤고 앞으로는 뭐 사이코패스는 제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 순간만을 위해 산다. 유에이지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 성스러운 원칙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며 벌쩍뛸지 모르지만 사이코패스는 철저하게 현재에만 몰두하며 눈앞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이들의 행동과 동기 중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사내인데 그럼 어쩌겠소. 그년 구멍을 진짜 죽여줬다고 그냥 마음껏 따먹었지 뭐.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 수감자의 말이다. 그는 강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수감자는 자신의 희생자가 살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TV 게임쇼에 출연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딱 5분 동안 스타덤에 오른 대가로 2년간 감옥에서 썩어야 했다. 게리 길모어는 처형되기 직전 플레이보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얼마나 현재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도 어째서 그토록 자주 붙잡혔는지 묻자 길모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두어 번은 벌을 받지 않고 잘 빠져나갔죠. 나는 절대 큰 도둑이 아니에요. 충동적일 뿐이지. 나는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잡혀서 경치지 않으려면 그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되는데 대단한 천재일 필요도 없는데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지 욕심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사실 붙잡히지 않고도 많은 것을 해치울 수 있었어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나는 오래전부터 골머리 썩으며 걱정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냉혹하게 되는 대로 사이코패스에게 범죄에 깊이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렇겠죠. 물론 대부분의 범죄자가 어느 정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 유난히 두드러져 폭력 전과가 다른 범죄의 2배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우 골치 아픈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이코패스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화가 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실망하면 즉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일삼는다. 이들의 폭력 행사는 냉담하고 기계적이며 섹스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단순한 이유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이코패스는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정복감이나 쾌락을 느끼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한다. 무언가가 걱정되어 한숨도 못 자는 일은 없다. 네, 참, 아이고, 참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확실히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르죠. 이런 사람 만약에 사이코패스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싶으면 일단은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도망가서 공권력의 힘을 빌어야 돼요. 경찰에다가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밟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들과 이런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거기에 할 수 없이 맞서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겠는데 할 수 없이 폭력을 휘둘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더 큰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게 최선입니다. 사법체계 종사자들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했을 때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너 잘 만났다. 넌 오늘 죽었어. 라는 대사로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열연한 더티 해리 켈러허는 저녁 식사도 하기 전에 10여 명의 악당을 손쉽게 죽여버린다. 하지만 영화 속 가상인물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찰은 사람에게 총을 쏘고 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결국 많은 수가 정서적 플래시백 현상 가로 열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과거의 사건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형태로 마치 시간을 되돌려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로 닫고 을 경험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총격을 경험한 경찰은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심리상담을 받도록 강제하는 지역이 많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에게는 이런 상담이 전혀 필요 없다. 이들은 애간장이 타는 상황에서도 냉담하며 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배를 가른 잔인한 만행에 대해서도 사과나 생선 껍질을 벗긴 듯 태연하게 설명해서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상담 전문가마저 낙담시키곤 한다. 게리 길모어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감옥에서 왜 해머스미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사이코패스가 폭력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어느 날 감옥에서 친구였던 르로이가 강간 폭행을 당했다. 그는 길모어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가해자 빌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에 TV로 풋볼 경기를 보고 있던 빌을 발견했죠. 그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놈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던지. 웃음. 놈들은 나를 4달 동안 독반에 쳐넣었고 빌은 포틀랜드로 공수해서 내수술을 시켜줬어요. 어쨌든 빌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그놈이 날 해머 스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쇠사슬이 칭칭 감긴 작은 장난감 망치를 주더군요. 이후 길모어는 망치로 빌을 때려 죽이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몇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질문자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들을 죽였다고 떠벌리고 다녔죠? 자랑스러웠나요? 아니면 죄를 자백한 건가요? 길모어가 대답했다. 웃음. 솔직히 말하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몇 명을 더 죽였군요. 한 전과자는 차분하게 자신이 술집에서 어떤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말했다. 테이블에서 떠나라는 자신의 요구를 그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술집의 다른 모든 손님 앞에서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것이다. 교도소 정신과 의사는 그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했다. 박스그림입니다. 1990년 설날 26세의 노스단느 머레이는 12구경 산탄총으로 42세의 남편을 살해했다. 그녀는 경찰에서 남편을 사랑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도 이에 동의하여 그녀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녀의 남편 더그 머레이는 자칭 폭주족이었다. 고출력 오토바이와 약하고 불평 많은 마누라들 그리고 애완견들을 온갖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몇 년간 끊임없이 강탈과 강간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으나 목격자 증언이 부족해서 법정까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결혼한 경력이 있었고 여자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일삼았다. 끔찍하게도 그는 성적 학대를 당한 10대의 쉼터를 운영하며 그 10대들을 다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착취하고 협박용으로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다. 녹산느가 14마리나 되는 개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자 더그는 그녀를 트레일러로 끌고 가서 장전된 총으로 머리를 후려치고
눈앞에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개를 쏘아 죽였다. 너도 이 꼴이 될 수 있어.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절대적으로 제압해야만 섹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나 오럴 섹스를 요구했고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여자들을 상대로 잔인한 강간 상황을 연출했고 실제 총알이 장전된 총을 사용하여 러시안 룰렛 게임을 강요하기도 했다. 록산의 단짝 친구에 의하면 더그는 다중인격을 가진 것만 같았다. 좋은 면도 있었는데 그저 그가 좋게 보이려고 애썼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얼굴이 공존했다. 더그는 잔혹행위로 고소당한 후에도 그런 상황에 무관심해 보였고 모래밭에서 폭행당한 희생자가 혼신은 힘을 다해 반응했던 지점을 선을 그어 표시해주기도 했다. 켄 맥퀸, 밴쿠버 선, 1991년 3월 1일 참조.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 가해자는 도둑질을 하다가 노인을 살해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막 뒤지고 있는데 그 노망난 괴짜가 위층에서 내려온 거요.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발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한 방 먹여줬죠. 그런데도 입을 닥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베어버렸죠. 그 늙은이는 비틀거리는 것 같더니 바닥에 쓰러졌죠. 그런데도 계속 굴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 같았어요. 웃음.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머리를 발로 몇 번 차줬죠. 간신히 조용해지더군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몇 개 꺼내고 TV를 틀었죠. 그러다 잠들어 버렸지 뭡니까. 한참 후 경찰이 깨우더군요. 웃음. 이런 식의 단순하고 냉정한 폭력은 격렬한 말다툼, 감정적 격동,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격분, 공포로 인해 폭발하는 폭력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대부분 자제력을 잃은 경우로 이들의 행위에선 오싹한 전율이 느껴진다. 이 장을 집필하는 동안에도 전과가 전혀 없는 65세의 남성이 살인미수로 법정에 선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자녀 양육권 심리를 하던 중 격분하여 이혼한 아내와 그녀의 변호사를 주머니 칼로 찔러버렸다. 그 지역 정신과 의사는 그가 너무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자기가 벌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결국 무죄 방면되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금방 가석방되었을 것이다. 범죄학자들에 따르면 친구나 친지들의 집안 싸움이나 논쟁 중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벌어지는 살인은 보통 즉흥적이며 가해자는 평소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폭력을 휘두를 때는 정상적인 정서적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중에도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범죄를 표본조사한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강력 사건을 일으킨 남성 중 절반가량이 사이코패스로 조사되었다.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범죄의 경우와 확연히 구분된다. 다른 범죄자는 보통 집안 싸움을 할 때와 같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보통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이나 음주 중일 때 폭행 사건을 일으키며 어떤 일에 대한 안갚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자의 경우 희생자의 3분의 2가 여성 가족 구성원, 친구, 친지들이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 희생자의 3분의 2가 모르는 남성이다. 사이코패스의 폭력은 보통 잔인하고 냉혹하다. 깊은 괴로움이나 이해할 만한 공경 때문에 촉발된다기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단순하며 기계적이다. 보통 폭력을 휘두를 때 동반되기 마련인 격앙된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이코패스의 폭력이 두려운 것은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강도의 습격이나 마약 매매,
폭도, 위협적 구걸, 갱단, 폭력 시위, 게이와 같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테러 등은 그냥 낯선 사람이나 편리한 대로 선택한 희생자를 무감각하게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경향의 폭력 행위로 영화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코패시 청부 살인을 들 수 있다.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요. 절제 없는 폭력을 휘두른 남자의 말이다. 그는 15살 소녀를 공격했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너무 갖고 싶은 걸 보면 그냥 움켜쥐게 돼요. 계집애에게 칼을 들이내긴 했지만 아무도 해치진 않았어요. 그냥 원하는 것만 가지면 그만이라고요. 한 악마 같은 운전자가 아기와 아기 엄마를 차로 치었다. 박스 글입니다. 결국 둘 다 사망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내놓고 거칠게 행동하며 불쾌해했다. 그는 그저 데이트를 못 가게 된 것만 걱정했다. 앰뷸런스에 탄 그는 끔찍하게 다친 2개월짜리 아기가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투덜거렸다. 저 새끼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어요? 그는 술을 마시지도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플로방스, 밴쿠버, 1990년 4월 20일. 성폭행, 강간은 사이코패스가 행사하는 폭력의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도구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물론 모든 강간범이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다양한 정신의학적,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장애자도 있고 여성을 보조적 역할로 경시하는 문화와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반감이 아무리 대단하고 희생자의 정신적 충격이 끔찍한 수준이더라도 남녀 차별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강간범은 사이코패스보다는 이해할 만하다. 상습범 혹은 연쇄 강간범의 절반 이상은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성적 충동과 환상,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망, 희생자를 즐거움이나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는 의식 등이 한데 뭉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밴쿠버 언론에서 종이봉지 강간범이라고 지칭했던 존 우톤은 이런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로 열고 존은 유아와 여성을 강간할 때 머리에 종이봉지를 씌웠다. 가로 닫고 법정 정신과 의사는 그를 양심이 없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기적이며 진실성과 사랑의 감정이 결여된 사이코패스인 동시에 희생자를 심리적으로 짓밟는 과정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가학적 변태 성욕자라고 진단했다. 가정폭력과 사이코패스.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와 법정 처분이 이어지면서 사회 일반의 자각과 분노가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폭력은 그 원인과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각종 경제, 사회, 심리적 요인이 엉켜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코패스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판결의 일부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아내 폭력범 중 일부에게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대상자 중 25%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교도소 수감자에서와 유사한 수치다.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사이코패시형 아내 폭행범 비율은 모르긴 해도 이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끊임없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사이코패스의 행동은 여간에선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2장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가로 닫고 폭력적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오는데 사이코패스는 실질적인 개선이 아니라 그저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자리가 부족한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눌러앉아 있으면서 치료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이코패스는 프로그램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이코패스를 이런 치료 과정에 넣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문제는 가해자의 아내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이는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분명 좋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며 다시 학대받는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박스 글입니다. 르블랑 씨는 내연의 철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폭력 남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폭행을 사소한 일로 묘사하면서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아내와의 언쟁 중 격분하여 한 대 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타고난 매력과 상냥함으로 인해 그의 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하지만 경찰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이전에도 그는 여러 차례 다른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었다. 첫 치료 과정 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분노를 다스리는 법만 배우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점잔을 빼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역학과 이론들을 줄줄이 설명하기 시작했고 치료 그룹에서 그다지 얻을 것이 없을 거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 파악을 돕기 위해 기꺼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프로그램 첫날 그는 지나가는 말로 자신이 베트남에서 낙하산 병이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수료했으며 여러 사업체를 경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체들은 아직 전체적인 그림만 잡혀있는 상태라고 슬쩍 덧붙였다. 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가 그룹 리더가 그에게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전과가 있음을 지적하자 미소를 지으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는 그룹의 토론을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상적, 통속 심리학적 분석을 일삼았다. 그룹 리더는 그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잘난 척하는 거만함과 공격적인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다. 몇 번의 회합이 지나자 그는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도시를 떠나버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그가 떠벌렸던 콜롬비아 대학교나 베트남 파병 이야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이코패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 텍사스주의 끔찍한 살인사건 공판에는 언제나 법정 정신과 의사 제임스 그릭슨이 등장한다. 죽음의 의사 그릭슨은 항상 사이코패시 살인자가 살인 행각을 반복할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렇게 해서 그가 사형수 감방으로 보낸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릭슨의 이런 확신은 범행과 폭력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수많은 임상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의 믿음에 의해 상쇄된다. 늘 그렇듯이 진실은 양극단 사이에 존재한다. 물론 범죄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형사사법체계의 각종 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이룬다. 최근 이루어진 6차례 이상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사이코패시 평가표에 정의된 사이코패스이면 향후 범죄와 폭력 행위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연방 범죄자 중 초범자의 출소 후 재범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치가 산출되었다. 사이코패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자의 2배에 달한다. 사이코패스의 폭력 관련 재범률은 다른 범죄자의 3배에 달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성폭행범의 가석방 문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이코패스인 성폭행범과 그렇지 않은 성폭행범은 크게 다르다. 가석방위원회에서는 이 차이를 뚜렷이 인식해야만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강력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한 강간범 중 3분의 1이 다시 강간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습적 강간범은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석방에 앞서 성기에 전자감지기를 장착하여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해보면 폭력을 묘사할 때 성적 자극을 받는 변태적 성향을 보인다. 사이코패시와 변태적 성향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가세하면 석방된 강간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4분의 3까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은 사이코패시, 상습적 재범, 폭력 사이의 연관성에 다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석방될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법정 정신병원에서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보안 수준을 결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사이코패시는 치유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지나 친구들을 떠올려보자. 수줍고 내성적인 여자친구, 사교성 많은 형제, 달변가이며 행실이 너저분한 사촌, 거칠고 저기를 드러내며 공격적인 이웃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10살 때는 어땠을까?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성격상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은 평생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그림자마저 무서워하던 소녀는 거칠고 두려움 모르는 싸움꾼보다는 소심하고 걱정 많은 어른이 되기 쉽다. 물론 사람의 성격과 행동 양식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고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성장, 성숙도, 경험 등도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람이 평생 동안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해서 유년기에 보이는 수줍음, 불안감, 공격성 등의 특징은 지속성이 매우 강하며 특히 성인기 초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 사이코패스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도 지속성을 보이는 행동 패턴을 지녔고 그 모습이 유년기에 처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패턴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평균적으로 사이코패스의 경우 40세까지는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다가 이후로 가파르게 감소한다. 폭력 범죄보다는 비폭력 관련 범죄의 감소율이 더욱 크다. 많은 사이코패스가 왜 중년 이후에는 반사회적 성향이 줄어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수감되거나 법을 어기는 생활에 지치고 기운이 빠진다는 주장도 있고 사회체제에 반항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다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거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사이코패스가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중년 이후 반사회적 행태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수가 범죄 행각을 계속한다. 범죄율 감소가 반드시 인성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도 있기 때문이다. 강력 범죄의 경우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연구 결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범죄 행위가 줄어든 사람이라도 제3장에서 설명했던 성격적 특질, 즉 이기적이고 속임수에 능하고 냉정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단지 이전과 달라진 심각한 반사회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일 뿐 이들의 행동이 양심적, 도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이 드디어 괘씸해서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전만큼 거짓말을 일삼지 않으며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한다 해도 아내는 남편이 정말 바뀐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지 거의 알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남편이 사이코패스였다면 더더욱 그렇다. 박스 글입니다. 35세에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고 폭력 등의 화려한 전과 기록을 보유한 한 여성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42세에 석방된 후 그녀는 감옥을 제짐처럼 들락거리던 생활을 청산하고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거리의 아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5년 동안 어떤 위법 행위로도 걸려들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그녀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달랐다. 그녀는 공금 유용, 동료와 상사 위협 등을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단지 그녀의 명성 때문에 회사가 난처해질지 모른다고 우려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던 것뿐이다. 그녀가 과거 불우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범죄의 늪에 빠져 고생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과 똑같이 냉담하고 거만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이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단지 이제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라는 것이다. 퍼펙트 사이코패스. 퍼펙트 완벽한 사이코패스. 동업자였던 두 명의 손해 사정인을 공격한 범죄자를 간단히 설명하며 이 장을 마치려 한다. 그는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런 점수는 중범죄자 200명 중 한 명에게서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다. 41세의 어른 강도짓으로 3년형을 언도받았다. 두 손의 사정인 모두 그를 재미있고 자극적이며 스릴을 느낄 만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투나 무관심, 무미건조한 태도에 놀라고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자는 정말 멋진 놈이었어. 하지만 꼭 외계인 같았다니까. 정말 내 똥줄을 빠지게 만들었다오. 어른 안정된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사남매 중 셋째였다. 그의 반사회적 성격 결함은 어린 시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치원 시절에는 자신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포크로 찔렀다. 10세에는 소녀들을 꿰어 나이 많은 형들에게 매춘을 알선했는데 12세인 누나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다. 13세에는 부모에게서 훔쳐낸 수표책을 위조한 죄로 유죄를 받았다. 그렇소. 소년원에서 몇 달을 보내야 했지. 하지만 들키지 않고 잘 빠져나간 적이 더 많았다고. 그의 말이다. 이후 어른 본격적으로 온갖 범죄에 손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전과 기록은 강도, 난폭운전, 강탈, 강간, 절도, 사기, 불법 감금, 포주업, 살인미수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도 수감된 기간은 놀랄 만큼 짧다.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해서 소송이 취하된 경우가 많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어리 자신의 행동을 설득력 있게 해명한 적도 있다. 기소되더라도 일찌감치 가석방되곤 했다. 감옥에서의 그의 행동으로 볼 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의 심리학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어의 심리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절대 권력에 대한 진념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거나 강제로 또는 속임수로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인정했다. 또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 들었다. 다른 교도소 파일에는 그가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면서 수감자와 직원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위협, 협박, 강압, 뇌물, 마약 등의 수단을 노련하게 사용했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누리도록 돕는 동료에게는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도소 내의 각종 규정도 그에게는 무용지물이었으며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다. 여성들과도 의미 없는 관계를 맺고 착취를 일삼았다. 그는 수백 명과 수일에서 수주 동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성적 관계를 이어온 여성까지 합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녀는 몇 명이나 있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실 잘 모른다오.
몇 명 정도 있겠지 뭐. 아이를 책임지라고 고발당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말해주지. 미친년. 그 애가 내 애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는 일상적으로 자기 여자에게 위협과 폭력을 휘둘렀고 딸을 성폭행했으며 여자친구를 강간했다. 이런 가학적 성향은 감옥으로까지 이어져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공격적 동성애 행위로 유명했다. 어렉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과장된 허풍이었다. 그의 파일 곳곳에서 가식적이고 허풍스러우며 과시하는 대인관계 방식이 드러난다. 나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노골적인 자아도취를 면전에 대놓고 비웃어줬을지 모른다. 앞에서 언급했던 손해사정인 중 한 명의 말이다. 어른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항상 아주 훌륭하다거나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칭찬을 듣고 산다오. 물론 뒷구멍에서 날 욕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남자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는 거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이 멋진 놈이라고 생각되는걸? 수년 전 우리와 인터뷰를 할 당시 어른 가석방을 받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가석방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에 기여할 자질이 충분합니다. 나 자신의 취약점과 강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으로 조용히 살다가 훌륭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젠 예전보다 훨씬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내겐 사회적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했던 우리 측 조사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어른 10여 개에 이르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엉터리 거짓말쟁이로 악명이 높았고 이 점이 내 판단을 바로잡아 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도소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는 어리 현재의 수감 생활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그를 대면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석방 시킬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측 조사자의 의견은 달랐다. 우리에게 한 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그를 절대 추록시켜서는 안 된다. 어른, 우리가 행하는 조사 프로젝트의 평가가 철저하게 기밀이 보장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한 조사 결과를 당국에 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가석방 신청 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터뷰 결과를 당국에 알렸고 어른의 가석방은 거부되었다. 그러자 어른 믿고 털어놓았던 비밀을 누설했다며 조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사자는 감옥 밖에 있는 어른의 친구로부터 보복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유럽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 현재 영국에서 일하고 있다. 어른 현재 출소한 상태며 조사자는 적어도 얼마간은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 골치 아프게 됐네요. 그래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 용기 있는 일이죠. 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이렇게 높은 사람을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풀어주면 또 다른 피해가 생겼을 겁니다. 조사자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정신없이 읽었네요. 몸이 좀 결리는데 좀 쉬었다가 청소도 좀 하고 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